네, 안녕하세요. 글로아의 오태림 대표입니다. 예, 오늘 참석해주신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한 열기는 뜨겁습니다만 블록체인의 사용성에 대한 자료는 불충분합니다. 여타 획기적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명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그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제품들입니다. 저는 블록체인의 본질을 이해하기 쉽게 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게 있어 제품이란 무엇인지부터 정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란 불편한 상황을 원하는 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의 집합입니다.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제품으로서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흔히 기술과 제품을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술을 보고 제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그 기술은 형편없는 제품이라고 불평을 하며 끝내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반대편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술의 혁신성은 알아봅니다만 그 기술을 좋은 제품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변화하지 못합니다. 기술은 특정 성질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쇳덩이는 단단하고 무겁기 때문에 망치를 만들기 좋지만 쇳덩이 그 자체만으로는 망치가 아닙니다. 망치의 머리를 만들기 위해선 철광을 찾아내고 철광석을 채굴하며 재련하고 순수한 쇳덩이로 만든 뒤 적당한 크기와 모양으로 주물해야 합니다. 손잡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각 단계에는 전혀 다른 기술들이 사용됩니다. 제철 기술만이 완성된 상태에서 쇠는 단단하고 무겁기만 하지 돌망치에 비해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기술과 제품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만들 충분한 성질들은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우리는 우주의 성질들을 조합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은 우주의 성질을 발견하고 기술은 알려진 성질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질을 창조해냅니다. 어떤 혁신적인 기술은 전혀 없던 성질을 만들어내어 우리에게 신세계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장성이 없는 기술은 그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기술은 확장성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지만 우리 일상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술을 인프라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은 다양한 인프라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도록 위해서 우리는 인터넷, 배송망, 광고망, 상업망 등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조합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서비스의 기본이 되어주는 이러한 인프라들이 우수하게 구축됨에 따라 오늘날 우리는 우후죽순으로 생성 및 소멸되는 쇼핑몰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만 연 70조 원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역사는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성질들을 갖고 오는 인프라 기술의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 컴퓨터의 발명 그 자체는 자동성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를 쉽게 반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은 연결성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은 접근성을 더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은 객관성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세계에 새로이 더해진 성질, 객관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금융 서비스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국채 연이율이 20%에 달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국채 이외에 다른 투자를 할 메리트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일반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의 은행에서는 대출 가능 인구가 전체의 10%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의 인구는 신용거래가 없기 때문에 신용기록을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신용을 쌓지 못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파트너사 아일랜드레드의 경우
이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행망 외의 정보를 기반으로 탄력적인 대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일라 크레딧은 고용주를 통해 고용인의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 상품과 사용자들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 미만의 체납률을 유지하면서 연 40%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일라 크레딧의 문제는 스스로를 대출회사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출회사의 상품은 자본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회사의 성장세는 자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근로하는 아일라 크레딧의 사업 모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아일라 크레딧의 진정한 가치는 자본이 아닌 그들의 신용평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용거래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수한 신용평가를 하여 낮은 체납률로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사업 모델을 신용평가 회사로 변경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아일라 크레딧이 자사의 자료만을 사용할 경우 문제는 자료의 주관성입니다. 아일라 크레딧의 DB에만 존재하는 자료를 타사가 신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타사의 자료를 활용할 경우 부정확한 자료를 모으게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평가 회사는 타 금융사의 정보를 수집하여 운영합니다. 하지만 타사의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오류가 많아 부정확한 평가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가장 큰 신용평가 회사 중 하나인 이퀴팩스의 경우 사용하는 자료의 25%가량이 잘못된 자료입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모두 엄밀히 말하자면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하는 블록체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 및 공유하고 시장을 개방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크레딧코인은 채무자와 투자자를 블록체인을 통하여 직접 연결합니다. 거래 조건은 참여자들 간에 직접 조율되며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에 불변적으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쌓인 거래 기록은 신용평가사들이 각자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신용을 평가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크레딧코인은 자본 진입로를 개방하여 아일라 크레딧과 같은 회사를 지속적인 자본 유치의 부담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자신의 핵심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블록체인의 미래는 크레딧코인처럼 여러 가지 유용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서비스는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 동영상을 재생하는 코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광고를 등록하는 블록체인 등을 연계하여 구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는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유용한 블록체인들이 모이면 마치 다양한 웹사이트들이 모여 오늘의 인터넷을 이루듯 가치 있는 생태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아가 연속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기능인 저축, 결제, 투자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돈을 소유하는 행위, 전달하는 행위, 조건부로 빌려주는 행위가 가능해야 합니다. 글로아의 첫 번째 상품인 글로아 코인은 안정된 환율을 형성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으로 결제 행위에 특화된 블록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아 코인의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글로아 코인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크레딧 코인은 그래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현재 저희는 블록체인 시장의 다양성을 위해 자산을 디지털화할 필요와 효율적으로 시장이 자생할 수 있도록 탈중앙화 거래를 가능케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진화하는 시장과 기술을 끊임없이 합숙하고 가능성을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을 비롯한 세상은 지금도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통했던 방법이 지금 통하고 있지 않듯이 오늘 통하는 방법이 내일 통한다는 보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화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언젠가 화가에게 아티스트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차이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면 아티스트고 누가 그려달라는 것을 그리면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업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기반으로 설계되지 않는 기술은 예술일 뿐입니다. 현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기능들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한 후 알맞은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남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 수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아는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들 중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의 목표는 투자금의 10배 혹은 100배의 수익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1달러의 자본으로 4달러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회사입니다. 뛰어난 단위 경제학을 가진 회사로서 자본의 크기를 키운다면 기하급수적인 규모의 성장이 기대되는 모델입니다. 둘째, 화성으로 사람을 쏘아보낼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비전을 가진 회사는 전에 없던 산업을 새로 정의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 기술이 발명되고 그에 따른 스타트업들이 속속 생겨날 때 비전 중심적인 회사의 생성이 선행되며 단위 경제학적인 회사의 생성이 뒤따르게 됩니다. 비전 중심적인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산업을 정의하는 역할을 하고 단위 경제학의 회사는 비전 중심 회사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가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현재 블록체인은 아직 비전 중심 회사들이 태동하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록체인으로 형성되는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리콘밸리 투자자들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블록체인 기술 회사로서 본격적인 매출을 올린 회사는 찾기 어렵고 ICO 등으로 천문학적인 자산을 형성하는 회사들도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실리콘밸리 블록체인 회사들이 표준으로 사용하는 사프트 계약서의 경우 ICO로 올린 투자 금액은 법적으로 성금으로 지급되어 만약에 회사가 약속된 블록체인 개발에 실패하면 원금을 모두 환불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개발에 성공한 경우 그리고 사업 개발에 성공하여 사람들이 활발하게 해당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의문은 남습니다. 해당 블록체인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경우 특정 회사가 그 블록체인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오픈소스의 참여자들과 사용자들, 즉 커뮤니티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그 블록체인을 개발한 회사의 운명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존재가 의미가 없으니 해산해야 되는 걸까요? 그럴 경우 투자자들의 엑시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아직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는 무수히 많고 블록체인 산업에 쏟아지는 돈은 무한해 보입니다. 아직 사업적으로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 미지 영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 분야가 그만큼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며 본받을 모델이 없이 무수한 결정을 내리며 어렵게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이 분야에서 다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이 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